예, 후보님,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환경을 지키는 최고 수문장 책임자로서 사실은 이제 개발과 산업 분야에 많은 프로젝트 그리고 장관들과 좀 충돌할 일이 있으실 텐데요. 잘 아신 것처럼 지난 8월 4일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 이제 태릉 골프장 이제 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제가 국감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은 이 태릉 골프장이 이제 환경평가 등급 4, 5등급이라서 환경지 보존 가치가 낮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영향평가 2등급 이상인 특히 비오톱 1등급 이상 지역이 한 25%나 차지했고 관련된 야생 조류가 18종에 또 천연기념물 이 다수 서식에서 굉장히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그린벨트인데 아무리 지금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린벨트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를 지켜야 되는 것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이다 그렇게 싶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각오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역이 상당히 넓긴 합니다만 지금 계획으로 나와 있는 정도의 그 입지의 주거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면 많은 부분을 훼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밀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환경부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전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보존을 하고 해야 되는 곳이 제대로 회피되거나 보존이 되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최소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법안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그 후보자님의 많은 어떤 지원과 협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커피 찌꺼기 관련된 문제입니다. 후보자님도 커피를 많이 드시겠습니다만은 커피 찌꺼기가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그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만은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또 폐기물이 아닌 바이오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어떤 그 소비된 이후에 얼마만큼 잘 이제 그걸 모아서 그걸 또 연결하느냐의 어떤 그런 어떤 체계를 우리 그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이미 스위스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 에너지로 지금 하는 모델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최대한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서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양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서 태평양에는 대한민국 영토에 15배의 플라스틱 섬이 지금 현재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지구 전체적인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부도 작년 12월부터 투명 플라스틱 그 페트병을 아파트 별도로 모은다든지 그런 어떤 별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책과 국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입법 조사처와 더불어 몇 달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비용기 대상 포장재 재사용 가능한 유리 용기에서 EPR 대상 포장 용기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또한 EPR 대상 포장 용기 중에서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으로 좀 넓혀가야 되고 보증 금액도 현재보다는 상당히 좀 높여서 이런 재순환의 어떤 시스템을 좀 계속해서 좀 가속화를 좀 해야 되면서 관련돼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무인 해수기라든지 또 이런 어떤 페트를 활용해서 소위 말해서 어떤 재생 가능한 어떤 섬유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반드시 해야만 어떤 이런 어떤 폐기물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런 걸 좀 막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만은 네, 의원님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 보증금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저도 많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 그리고 EPR 제도와의 혼용. 그런데 지금 마침 저희가 사실 그 커피숍에서 이용하게 되는 컵에 대한 컵 보증금 제도를 올해 내년 이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회용품에 보증금이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병 외에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확대해 가거나 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그 논의를 좀 밀도 있게 해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 에너지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제 바이오 고형 원료로만 고형 연료 제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별도로 사실 이제 콩의 원두니까 이것을 에너지로 쓰는 다른 에너지화로 지금 쓰자라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